안녕하세요. 스포이러의 세 번째 일본 영화는 일본판 미녀는 괴로워 칸나시 대성공입니다 라는 영화입니다. 약간 코믹을 빙자한 병만 영화인데 어이없지만 나름 웃기는 장면이 많아요. 주인공은 뚱뚱하고 못생겨서 일생을 우중충하게만 지내다가 전신성형을 하고 누구나 쳐다보는 미녀로 다시 태어난 칸나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조금 특별한 연출을 볼 수 있는데요. 칸나가 어릴 때부터 추녀란 이유로 놀림받아왔던 과거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고요. 칸나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영상기를 통해 바라보는 듯한 옛날 영화 느낌을 냈어요. 그 부분이 이 영화에서 꼽을 수 있는 특별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칸나는 큰 의류회사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했는데 본사에서 온 코스케라는 남자에게 반해서 성형 후에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어 무작정 그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갑니다. 성형 후 자신감 500%가 된 칸나는 네, 이따위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자 좋아하는 이 느끼한 남자의 눈에 띄어 바로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게 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하는 인사도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미녀라는 게 진짜 부럽네요. 문이 열리기 전부터 바람을 몰고 등장하며 모델 포즈로 서 있는 이 군단은 대표이사와 그녀의 얼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 잘하고 예쁘다는 나나코를 미인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 위해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스토킹을 넘어 대놓고 따라다니면서 나나코의 점심 미팅까지 따라와요. 접수처 직원이 맘대로 기획실 미팅을 따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잘리겠죠. 하지만 나나코는 보살인지 그냥 둡니다. 그렇게 나나코를 따라 나섰던 식당에서 옛날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 본인과 함께 나란히 하마고릴라, 돼지고릴라로 불리던 사이였죠. 찌질한 남자한테 모욕당하고 있던 옛 동료를 보자 우라같이 울었는지 갑자기 나나코까지 끌어들이면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용실, 옷가게, 헬스장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돈은 본인들이 다 내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칸나의 권위에 못 이겨 코스케는 하마고릴라에게 나가사와 마사미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나가사와 마사미가 누군지 얼굴 보여드리고 할게요. 닮았나요? 일본 대표적인 청순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법의 단어였는지 그 순간부터 하마고릴라는 성격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더한 건 이 모습에 그 찌질남이 반해버렸다는 거죠. 사람 마음은 정말 갈대 같아요. 칸나와 하마고릴라는 회사에서 열리는 디자인 공모에 응모하게 되고 거짓말같이 둘이 뽑히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으나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대기업 의류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신브랜드 디자인 프로듀스를 전부 이 둘에게 맡겨버립니다. 한국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처리 까다로운 일본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정말 영화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컨셉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둘은 한 달 남은 신브랜드 발표회를 위해 열을 올리고 나나코가 도와주면서 셋은 갑작스럽게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그런데 역시나 갑자기 굴러들어온 놀이 자리를 꿰차면 박혀있던 둘이 화가 날만 하겠죠. 기획실에 있던 이 아줌마가 화가 나서 칸나의 각오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옛날 일진 언니들 같네요. 머리 모양도 그렇고요. 칸나는 발표 준비를 순조롭게 끝내고 놀러 가는데 코스케랑도 첫 키스에 성공합니다. 드디어 신브랜드 발표 전날 전야제가 열리고 거기서 칸나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 방법이 아주 신박합니다. 칸나의 재채기 소리가 특이하다는 걸 알고 대놓고 몽둥이만한 후추통을 가져와서 앞에 뿌려버려요. 무슨 중학생 애들 따돌리는 방식도 아니고 회사의 동료 옛 과거 사진 가져와서 뿌려대는 게 더 찌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칸나도 부정하지 않고 결국 전신성형을 인정합니다. 전신성형은 놀랍긴 하지만 개인적인 거고
회사에 죽을 죄를 지은 것까진 아닌데 갑자기 칸나는 성형미인이란 이유로 팀원들과 회사 중역이 같이 대표한테 불려갑니다. 대표는 발표회 때 성형 사실을 고백하라는 조건에 계속해서 신브랜드 주최를 칸나에게 맡긴다고 하는데요. 성형을 했다는 이유로 하루 전날 주최자가 바뀌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또 칸나 본인도 가만히 있는데 나나코가 칸나한테 너는 자존심도 없냐면서 화를 내고 본인이 사표를 내버려요. 왜 본인이? 칸나는 무사히 발표회를 진행시키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신브랜드 발표회가 전국구로 방송이 돼요. 아니 무슨 새 영화나 드라마 신작 발표회도 아니고 아무리 큰 회사라지만 개인 의류회사 발표회를 왜 전국구로 방송하나요? 너무 재밌는 컨셉 같아요. 약속대로 칸나는 카메라 앞에서 전시 성형을 고백하고 비아냥거리는 회사 동료와 하마고릴라 앞에서 죽지 않고 성형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전국의 모든 여자들이 감동해서 칸나의 팬이 됩니다. 저는 같은 여자지만 어디가 감동 포인트인지 도통 못 찾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는 칸나의 해피엔딩으로 끝을 냈는데요. 개인적으로 훨씬 개연성 있게 만들어진 한국 영화가 더 낫다고 보는데 그래도 일본판 영화도 나름의 맛이 있어 끝까지 보게 만들긴 합니다. 그럼 이 영화에 나온 재미있는 일화 표현 알려드릴게요. 私の知ってるカンナ好きカンナって人はものすごいブスでしたけど 자, 저는 방금 들은 문장에서 부스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은데 이 영화의 포인트 단어 중 하나예요. 바로 못생긴 여자, 추녀란 뜻입니다. 주인공인 칸나가 수술 전에 엄청난 추녀였던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부스, 추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비슷한 단어로 부온나라는 말이 있고 못생긴 남자는 부오토코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그냥 못생김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부사이크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방금 들은 대사는 하나데 와라와나카타 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칸나가 3명의 여자를 보면서 한 행동 있죠? 바로 코웃음을 치다입니다. 코웃음을 치다는 일본어로 하나데 와라우예요. 하나는 코란 뜻이고 와라우는 웃다예요. 여기서 조사 대의 의미는 보통 모모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코로 웃다, 즉 코웃음을 치다가 됩니다. 코웃음을 치는 칸나를 보고 화가 난 아줌마가 방금 코웃음 치지 않았어? 라고 말한 거예요. 이번 장면은 애니메이션 장면에서 나온 칸나의 독백 중 하나인데요. 미인이 되고 자신감 충만한 칸나는 소, 와타시와 치타토모니 미토메루 미진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치타토모니라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단어를 보시면 스스로 자자와 다를 타자 한자 두 개에 토모니가 붙어 있죠. 토모니는 함께, 같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즉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토메루는 인정하다. 즉 우리말로는 자타공인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일본어랑 한국어랑 그렇게 크게 다르게 없습니다. 풀어보면 같은 말이에요. 칸나의 독백은 그래, 난 자타가 공인하는 미인 이런 의미예요. 다음 단어 보실게요. 회사의 안내원으로 입사한 칸나에게 선배가 말합니다. 우치노 카이샤노 하나가타요? 우치노 카이샤는 우리 회사라는 의미고요. 하나가타는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보면 꽃, 그리고 형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꽃의 형태. 꽃처럼 아름다우면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형태. 한국어로는 간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치노 카이샤노 하나가타라는 말은 우리 회사의 간판이야 라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표현 봐볼게요. 들으셨나요? 칸나와 나나코가 처음 대면했을 때 칸나가 이렇게 말하죠. 고키겐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말이에요. 안녕하세요나 안녕히 가세요 같은.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둘 다 쓸 수 있는데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보다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일본인들이 이 말을 쓰는 걸 실제로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안 쓰는 말이란 건 아닌데 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들이 있어서 몰라도 큰 불편함은 없는 인사말이긴 합니다. 때문에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영화에 나온 김에 이런 말도 있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일본판 미녀를 괴로워 영화에 대한 소개와 영화에서 알아둘 만한 5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스토리야 뭐 뻔한 거고 전체적인 영화 연출이나 화려한 의상이 돋보이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힐링타임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이러였습니다.